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림사 최소백 사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방대하고 크고 그것이 도대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 SK하이닉스 요런 게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일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적으로도 비중이 가장 크죠. 이게 점유율을 봤을 때에도 세계 시장의 63.7%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 크고 기술력도 그만큼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었고 뭔가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에 와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 목적인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등 사용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심지어 뭐 미사일 같은 무기에도 이 시스템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사일이나 무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미사일이나 무기가 그 한 나라 국가의 힘이 되는 겁니다. 힘. 그래서 이 군사력, 당연히 이 미사일이나 무기 같은 것도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따라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발전을 해야지만 이 미사일이나 최첨단 무기 또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성장률이 2022년까지 연평균 5% 정도, 메모리 시장 성장률이 5배가 된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또한 133조라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무언가를 투자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그러한 엄청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국내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3.4%밖에 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3.4%입니다. 아직 5%도 채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비메모리 시장은 미국이 대부분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70% 정도인데 메모리 시장을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지금 절반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3.5%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비메모리 시장에 팹리스 회사, 파운드리 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당연히 따라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해 가지고 1조 원이라는 금액을 또 투자한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전체적인 비메모리 시장의 상황을 보자면은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화웨이가, 중국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의 대기업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 화웨이의 그 엄청난 기술자들이 밤을 새가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찰나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중국이 비메모리 시장을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트럼프가 앞길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막혔냐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 생산 장비의 대부분이 미국 제품입니다. 미국 제품. 미국에서 나오는 그 생산 장비가 일단은 막혀버리니까 그 메모리 자체를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에게는 엄청난 호재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그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 그런 데 위주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은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도 지금 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아직 않았지만은 아마 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자율주행 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그걸 목표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차량에 그 들어가는 반도체는 아무래도 차량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부피가 크죠. 부피가 크다는 거 뭡니까? 그만큼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당연히 그 반도체 부품도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이다 보니까 생명과 직결된다. 즉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생명이 직결되니까요. 누군가가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보세요. 그거는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발전시키고 기술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거는 한국의 경제를 도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력 산업이자 상품이고, 비메모리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아직 초일기예요. 초일기. 이 말은 뭡니까? 가장 성장성이 큰 산업이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 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주식들이 어떤 게 있고 얘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차트적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시그네틱스 보이죠? 시그네틱스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바닥부터 한 3배 정도 올라갔어요. 뭐 3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얘가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줬지만은 지금 여기 꼭대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고점인 1750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눌렀습니다. 지금 거의 뭐 10% 정도 이상 눌렀다. 그러면서 지금 5일선 위에 딱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흐름이. 왜냐하면은 이걸로 끝나겠느냐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겠느냐. 과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삼성전자가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작 올라간 게 이게 단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바닥이에요. 네. 상장을 하고 나서 얘가 2,500원대 뭐 2,800원대 상장을 하고 한번 뭐 5,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이제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바닥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높아요. 근데 길게 한번 차트를 항상 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이게 높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냥 얘는 여기 가격대 다시 이전에 2015년대의 가격대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번 고를 파먹고 다시 올라왔다. 바닥부터 3배지만은 얘는 이전의 가격이다. 그냥 지금에 와서는 이미. 그래서 지금 살짝 뭐 들어가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딱히.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추세를 살려주고 있고요. 5일선이 안착을 하고 있고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은 맞습니다. 다만 조금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이 1400원대 지금 라인을 그어드렸는데 이 1450원 정도죠. 여기에서 뭐 이까지 혹시나 빠져준다면은 1400원 부근 여기 라인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1차적으로 뭐 조금 담아보는 것도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은 근데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일단은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밑에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평단가가 낮게, 평단가가 좀 낮아야지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 기술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우리도
지금 기술력도 물론 차트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평단가를 낮추는 거, 예, 그것 또한 기술이다. 왜냐하면은 버틸 수가 있다.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UFC에서 이거는 체력이라 보면 됩니다. 체력, 스태미너, 그런 격투, 뭐 이종 격투기 아니면 권투 이런 거에서 있어서 펀치 그런 거 뭐 힘도 중요하고 파워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체력이 먼저다는 겁니다. 체력. 예. 그 체력이라 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자본이나 그런 것도 맞겠지만은 일단은 멘탈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 평단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평단가가 낮아야지 우리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가격이 뭐 손절 뭐 마이너스 10%다. 그랬을 때 이런 데서 잡으면 마이너스 10%면 얼마 버티질 못합니다. 근데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좀 밑에서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10%를 하면은 이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밑에서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주식 소림사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뭐 방송을 하면은 항상 이런 데 들어가요. 이런 데 저항대에서 사니까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지라인에서 사가지고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00원 라인을 뚫어야 되겠고, 여기는 뭐 당연히 저항을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저항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맞고 빠진다는 거예요. 맞고 빠지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꼭 간다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이러한 그림을 그린 거 맨키로, 자 예전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요런 식으로 빠진 거 맨키로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게 높아 보이지만 이게 높다고 따라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런 데서 매수할 생각도 못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기다려보자. 얘는 이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원래 자리로. 예. 제가 일단은 이게 뭐 세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이 시그네틱스가 어떠한 비메모리 기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장 성장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구별을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D 칩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지금 5일선에 거의 비슷한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 종목으로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얘 또한 여기서 이게 끝났다고는 볼 수 없겠죠. 당연히 차트를 한번 얘도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올라갔다가 얘는 뭐 예전에 3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뭐 이까지 2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지금 봤을 때는 얘도 이전에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 여기서 암흑기를 보내다가 다시 그냥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지금은. 예, 얘가 뭐 날라갔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얘 또한 조금 눌러줬을 때나 뭐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아요. 조금씩은 모아가도 괜찮다. 하지만은 조금 안전하게 한번 들고 와보자. 왜냐하면 얘는 시그네틱스나 뭐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조금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렀을 때 봐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1선에서 한번 또 우리가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본인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러한 자리에서 얘가 지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더 얘가 이러한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면은 땡큐겠죠. 횡보를 해주면서 자리를 다지면서 이 가격대를 뭐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긴 하지만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도 손절을 뭐 3%나 뭐 5%, 3%에서 한 5% 정도 이내로 잡고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타점을 잡고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존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빨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하는 게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가 나오고 파란불이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타점을 조금 야무지게 잡는다면은, 평단가를 조금 낮게 낮춘다면은, 그럼과 동시에 플러스로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가 얘가 쭉 상승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얘는 이제 지금 바닥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5일선과 이격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밑에서 열어놓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악재도 있기 때문에, 대북 악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비메모리 시장은 엄청나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뭐 밑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뭐 한두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기회를. 이런 데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땡큐겠죠. 땡큐 진짜. 예. 이런 데까지 내려주면 진짜 땡큐겠습니다. 저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저는 뭐 2,000원대 부근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안 살. 손절을 잡는다면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예, AD 칩스도 지금 가장 크게 상승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 개미가 많이 들어왔겠죠.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막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냉철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찬스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찬스. 자, 마찬가지로 뭐 FST 이런 것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신고가 형태로 종가상으로는 지금 역대급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도 지금 예전부터 쭉 가고 있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어떠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좀 지켜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텔레칩스 이런 것도 있고요. 텔레칩스 지금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종목을 불러 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고, 예, 본인의 성향에 맞는 차트나 그 종목을 선별하셔 가지고 눌림목에서 한번 기회를 지켜보시는 것도, 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 뭐 그다음 제주 반도체 있고요. 제주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SNS텍. 예,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자, 월봉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 기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예, 이런 애들도 잘 가고 있고, 지금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고, 저런 애들도 뭐 한 21선에서 눌렸을 때 뭐 손절 짧게 잡고 뭐 들어가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추세를 생각하시고 지지와 저항을 하시면서 손절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손절 없는 이익은 없습니다. 손절을 못 치면은 기회도 없다. 예, 손절이 짧게 나가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추세를 이탈하면은 손절이 나가고 다시 그 추세로 복귀를 했을 때 들어가도 됩니다. 얘가 추세를 이탈하면은, 지지를 이탈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 모릅니다.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팅이 나와졌고요. 지금 밑꼬리 캔들이 나와졌지만 이런 것들도 뭐 에이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얘도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맥점이 나올지,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도 관종에 넣어놓고 눌림목에서 조금씩은 담아봐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녀석들이죠. 그리고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식 소림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이거 상한가 먹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으로도 엮여 있고 뭐 그렇죠. 지금 자율주행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안암전자, 이 칩셋 미디어 이런 거, 특히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 그 기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한 그 메모리를 개발하거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높이 떴다고 이게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러한 종목들이다. 그러한 섹터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식 소림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그에 관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소림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내용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소림사 개미훈련소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카페 가입하시고 등업하시고 주식소림사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고요. 무료 카톡방 입장 클릭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